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한 해 69년생 닭띠들이 조심해야 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에서 22년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대전환기라고 했습니다. 대전환기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커다란 손실을 막는 것, 나한테 위기가 올 것을 미리미리 미연에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세상 만사를 모두 다 조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위기가 올지를 알면 특히 그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의할 거는 저는 지금 닭띠, 69년 닭띠들 중에서 일간별로 또 태어난 월별로 또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일간이나 태어난 월 이런 거는 아마도 그냥 뭐 요새 만세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갖고 자기 생년월일만 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제 영상을 보고 어떤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년에는 입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입고되는 것이 나한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전부 다 어떤 측면이 나한테 나쁜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입고되는 것들은요, 그 일간에 따라서 입고되는 유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간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앞 시간에는 갑을일간과 병정일간을 주로 다뤘고요. 지금은 경신일간과 임계일간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일간과 기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운에서 조심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세운에서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일간이나 신일간이라면요, 이 경정기라는 것들이 입고됨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의 역할은 비견이나 겁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일간이나 신일간한테는요, 신축년 한 해에 어떤 위기라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좀 내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좀 형제 자매와 멀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던 공간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좋다 나쁘다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쟁자가 없어져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좋다 나쁘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아무튼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있거나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관이 있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속된 직장이라든가 큰 거래처 와의 관계가 청산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거래처와의 계약이 몇 년 동안 해왔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계약이 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성이 입고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문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돈을 갖다 융통하기 위해서 내 문서를 저당 잡혀서 빌린다든가 내 문서를 처분한다든가 하면서 어떤 내 문서적인 기운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라서 이때는 문서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자, 임계일간한테는요, 똑같이 요게 지금 경이 거는 것은 문서의 어떤 손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서는 꼭 쥐고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내 팔자에 문서로 어떤 발복하는 사람이 특별히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커다란 손실로 작용하겠지요. 또 재성이 꽂는 것은요, 금전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래서 임일간이나 계일간 같은 경우는요, 투자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또 관이 고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직장이나 큰 거래처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업종을 바꿔야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신일간인 경우에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습니다. 경신일간의 남자의 경우에는요, 내가 태어난 달이, 내가 한겨울에 태어났다. 요건 지금 양력 12월이고요. 요건 양력 1월입니다. 12월, 1월. 한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 고정거래처가 손실됨에 따라서 그동안 좋았던 거래처인데 갑자기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라면 직장에서 내가 사표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나한테 맞는 어떤 직업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또 경일간이나 신일간 중에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양력 4월, 양력 5월입니다.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조나 홍보나 기획이나 영업 같은 게 아주 활발하게 내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사업은 잘 안 됩니다. 주로 많이 되는 것들은 내가 어떤 그 임대 사업처럼 무슨 작은 매장을 만들어 놔서 그 시설을 갖춰 놓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펜션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작은 모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구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서실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창고업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영업하고 활동을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축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이 업종 자체가요. 또 경신일주 남자가 가을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8월이고요. 여기 9월입니다. 양력으로요. 이렇게 한여름 끝에서 가을의 중앙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위축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앞으로 사업을 좀 평창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신축년 한 해만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경신일주 중에서 여자분들이라면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2월이고 3월입니다. 양력으로 2월이나 3월에 태어난 봄에 경신일주 여자분들은요, 돈거래 손실이나 투자 손실이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는 거는요, 정말 금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돈거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받지 못할 걸 전제로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5월달 한여름에 태어나신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경일주나 신일주 중에서 이 5월달이면 양력으로 6월달이고 여기가 7월달입니다. 한참 더운 시기죠. 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우울증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움직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이런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외국 생활을 하는 것도 좋다고 권하기도 합니다. 경신일주 중에서 여자분 중에서 가을의 끝에서 겨울, 이게 지금 양력 10월이고 여기 양력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요, 이 문서 손실이 주의하시고요, 배신사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일의 전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내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요때가 되면 점점 몸을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앉아서, 또는 내 몸을 썼던 분이라면 내가 어떤 자산을 이용하든 머리를 이용하든 좀 정신이나 자산을 이용하는 쪽으로 직업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임계일주 같은 경우는 경신일주 약간 차별되긴 하지만 비슷하게 자월이나 추월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투자 손실이나 돈 거래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축년 한 해에 벌어지는 돈 거래는요, 또 투자는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임계일주 중에서 남자가 양력 4월이나 5월, 좀 진월이나 3월에 태어나신 분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보다는 소극적으로 앉아서
오는 손님 받는데 나는 주로 시설을 갖춰놓고 하거나 자산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조용한 가운데 지키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맡게 됩니다. 또 임계일주 남자가 가을에 태어난 경우는요, 늦여름부터 가을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던 일들은 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갖다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신축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신축년에 시작할 때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를 노리셔야 됩니다. 보통 하반기라면 양력 10월 이후에 시작할 수 있는 모양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기존 일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계일주 중에서 여자분들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력 2월, 양력 3월 태어나신 분들은요, 기존 일에 이제 미련을 좀 가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거나 기존 일은 서서히 마무리해야지 지금 기울어져가는 내가 이 일을 더 살리고 위해서 더 애쓰거나 더 투자하거나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기에서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기존 일은 좀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신축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계일주 중에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력 6월,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요, 돈 거래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우울증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분들처럼 임계일주 중에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력 10월부터 양력 11월까지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 주의해야 되고요. 배신사에 주의해야 됩니다. 배신은요, 크게 나누면 기대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자, 기대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리거나 크게 얻거나 내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가 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가 않음에 따라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는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는 게 직접적인 배신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특히 신축년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기회가 될 만한 건 어떤 게 있냐를 중심으로 해서 2개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